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부터 아내로부터 재촉받던 헌혈을 하기로 했습니다. 12월임에도 날씨가 영상 10도 정도로 따뜻하고 햇볕도 화창한 날입니다. 산책도 할 겸 아내와 큰딸 아이도 동행했습니다. 아내는 며칠 전 50번째 헌혈을 달성하여 금장패를 받았고, 딸아이는 이제 10번 정도, 저는 오늘 26번째 합니다. 4번만 더 하면 저도 은장패를 받을 수 있으니 내년 가을쯤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10년 전쯤부터 시작하고 가족 모두에게 권유해서 막내를 제외한 전 가족이 2, 3개월에 한 번 헌혈하고 있습니다. 헌혈은 18살부터 가능해서 둘째 아이도 올해 4번 정도 했다네요. 제가 볼 땐 조금 내성적이고 그렇게 건강 체질도 아닌 아내가 꼬박꼬박 헌혈을 하더니 저에게도 너무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기도는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녕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바로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게으른 저는 때가 되면 매번 아내의 재촉으로 하게 됩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올해 20년 됩니다. 결혼하고 3, 4년간은 참 많이 싸웠습니다. 둘이 너무 달랐습니다. 성격도 취향도. 그런데 어느덧 20년이 지나고 아이도 셋이나 두었습니다. 저희 직업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부침이 있었으나 무던하고 낙천적인 아내 덕에 가정은 평화하게 유지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년의 시간을 동반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의지, 배려가 더욱 돈독해졌으니 우리 부부에겐 행운입니다. 결혼한 사람의 경우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가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가 건강하고 평온해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부도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남편의 스탠스 측면에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이건 요즘 말로 순전히 제 내피셜입니다. 첫째가 아내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의 존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한 것이지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고 또 각자가 성격이나 취향, 습관이 다릅니다. 결혼하고 제일 먼저 이 부분에서 부딪힙니다. 저희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현상과 존재는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각자 다름의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시각과 태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꾸준히 수련하려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가정이라는 결합체는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넘어서 생물학적 결합입니다. 단순히 술을 합한 둘도 아니요, 둘이 화학작용으로 다른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생명체 존재 그대로 서로 배려하며 성장하고 또 다른 생명체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세련된 배려와 인성이 요구됩니다. 동반하는 인생의 여정이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남편은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책임감으로 좌절을 극복해야 가정이 유지됩니다. 그래야 아내와 아이들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가정교육과 전반적인 인성교육은 9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높은 자존감이죠. 내가 바로 서야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 교육의 궁극도 결국
자녀의 독립과 자립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고독하면 고독한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자신의 내면을 파고들어 성장의 디딤돌로 활용합니다. 남이 나를 보는 시선이 내 자존보다 우선하는 순간부터 내 삶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허공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꾸준히 수련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큰딸아이가 우리 부부에게 얼마 전 외박 허락을 요청해 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니 코로나 상황이라도 가끔 오프라인 만남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더군요. 새벽까지 노느라 늦기도 하고요. 이것에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가 귀가할 때까지 전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물론 저도 당황스러웠지요. 아이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모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처음이고 가보지 않은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니까요. 아내와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이가 20살이 넘었고 제 인생을 책임질 판단력도 있으니 아이에게 맡기자고 설득했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아내도 이해하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아이한테는 안전 문제만 단돌이 하고 엄마 아빠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이젠 아이의 자립과 독립을 위해 우리 부부는 이제 전향적으로 대하기로 하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돌이켜 나의 20살 때를 생각해 보면 엊그제 같습니다. 근면 성실에 대한 교육은 받았지만 정의와 봉사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유년 시절 학교에서 애국과 애족에 대한 교육은 엄청 받았지만 자기 존중과 주체성, 그 바탕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대해서도 교육받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부부의 생물학적 결합의 결과로서 창조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시대에 맞는 진보된 인간으로 성장하길 기도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정신적 늙어감을 경계하고 늘 쇄신하기 위해 노력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는 12월 둘째 주입니다. 시간이야 연속적인 것이지만 대나무가 마디를 짓고 성장하듯이 올해의 마디를 잘 짓고 새해를 맞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마디 짓는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